논리학의 기본적인 원칙을 따져보는 것으로도 논리적 사고를 키울 수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꼼꼼하게 생각하면 답이 보입니다. 논리학이나 언어학 중에 인간과 말의 관계를 논하는 어용론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어용론은 일상적인 언어 사용의 구체적 실체적 문제를 연구합니다. 관용의 법칙은 가장 기본적인 어용론의 원칙이다. 각 목성과 닮은 혹성을 포함한 혹성이 발견되었다. 분명 지구와 닮은 혹성이 있을 거야. 지구와 닮은 혹성 따위 있을 수 없어. 만약 있다면 왜 그 방향에서 인공전파가 검출되지 않는 거지? 언어라는 것은 반드시 애매함을 띠기 때문에 화자의 말이 가지는 복수의 의미 중 발언자에게 불리한 의미를 채택해 왜곡해버리면 마음대로 비판할 수 있다. 지구와 닮은 혹성이라는 말을 갑은 목성과 닮은 가스 혹성이 아닌 암석형 혹성으로 중심별에서 알맞은 거리에 있는 지구 정도의 질량의 혹성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늘은 같은 말을 더욱 엄격한 의미에서 지구처럼 생명체로 넘쳐나고 기술 문명이 발달한 혹성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의사소통이 성립하지 않는다. 때문에 다음의 원칙을 늘 의식해야만 한다. 상대방의 발언이 복수의 의미로 이해될 경우 가급적이면 그 발언이 참이 되도록 이해해야만 한다. 이것은 일부러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전제에 따르는 것이다. 상대방이 옳은 것을 말하려 한다고 서로 이해하는 것이 의사소통의 대원칙이다. 이러한 관용의 법칙에서 벗어난 논의의 예는 일상에서 찾아보시오. 예를 들어 대학에서 입시의 방법을 논의할 때를 생각해 봅시다. A씨의 주장, 정시는 기존대로 학력으로 결정하고 수시는 선발 방법의 다양화에 맞춰 논술의 문제문 혹은 과제 도서를 사전에 공표하면 어떨까? 시험장에서 갑자기 문제를 제시하는 기존보다 준비가 더 쉬워 수험생의 증가도 기대될 것입니다. B씨의 주장, 아닙니다. 문제문을 공표하면 어렵다는 인상을 줘 오히려 기피하게 될 뿐입니다. 여기에서 B씨는 명백히 관용의 법칙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공표할 문제문의 난이도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일부러 어려운 문장을 선택할 경우를 상정해 그렇기 때문에 기피하게 된다고 부정하는 것은 무의미한 자작극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용의 법칙은 상대방의 발언이 복수의 의미로 이해될 경우 가급적이면 그 발언이 참이 되도록 이해해야만 한다. 이는 일부러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전제에 따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옳은 것을 말하려 한다고 서로 이해하는 것이 의사소통의 대원칙입니다. 다음과 같은 대화를 살펴봅시다. 목성과 닮은 혹성을 포함한 혹성이 발견되었다고 해. 거기에는 분명 지구와 닮은 혹성이 있을 거야. 지구와 닮은 혹성 따위는 있을 수 없어. 만약 있다면 왜 그 방향에서 인공전파가 검출되지 않은 거지? 언어라는 것은 반드시 애매함을 띠기 때문에 화자의 말이 가지는 복수의 의미 중 발언자에게 불리한 의미를 채택해 왜곡해버리면 마음대로 비판할 수 있습니다. 위에 의해서 지구와 닮은 혹성이라는 말을 화자는 목성과 닮은 가스 혹성이 아닌 암석형 혹성으로 중심별에서 알맞은 거리에 있는 지구 정도의 질량의 혹성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자는 같은 말을 더욱 엄격한 의미에서 지구처럼 생명체로 넘쳐나고 기술 문명이 발달한 혹성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의 차를 만들어 비판하면 상대방의 취지에서 벗어나 의사소통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다음의 원칙을 늘 의식해야만 합니다. 상대방의 발언이 복수의 의미로 이해될 경우 가급적이면 그 발언이 참이 되도록 이해해야만 한다.